자, 지고지순한 순정남부터 세계가 인정한 악역까지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변신의 귀재입니다. 우리 배우 유지태 씨.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있었나요? 전철역에서 많이 기다렸죠.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그나마 자리라도 지키고 싶으면, 오케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배우 유지태입니다. 좀 섭외를 받고 좀 어떠셨는지. 저도 뭐 이렇게 되게 즐겨봤던 이렇게 출연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또 형님 또 네, 오랜만에 뵙고. 네. 형님 또 예, 뵙게 저 돼가지고 형님 좀. 네, 전 무조건 형님이죠. 누가 들으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니, 조세. 네.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받으면 되죠. 오랜만에 이런 거 아니, 하는데. 그래도 제 유지태 형님이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시면 제가. 예, 우리 조세호님도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뵙게 돼가지고 네. 넷플릭스의 그 인기 드라마죠. 종이의 집 그 한국판. 네. 여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스페인 원작 종이의 집을 종이의 집 공동 경제 구역이라는 한국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네. 유지태 씨의 내레이션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이런 좀 쏟아주시는 의견들이 힘이. 있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들? 뭐 너무 감사하고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목소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정말 하늘께 감사하고 네, 근데 거의 뭐 이제 수상소감을 얘기하시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예. 이제 그 설명 대사가 많다 보니까요. 제가 네. 대본이 한 뭐 A4 용지 4페이지짜리가 예, 그런 설명 대사만 자꾸 왜냐면 와요. 전략가 역할이니까. 맞습니다. 와. 근데 그게 설명 대사가 그 보통 감정 연기하는 것보다 한 두세 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외우기도 힘들고. 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그 네 페이지를 다 하면 네. 첫 페이지 잘 넘어가고 네. 두 페이지 잘 와, 넘어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세 페이지 넘어가고 네 페이지 끝날 때쯤 만약에 엔딩가 나면 네. 그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영화는요? 네, 영화는 7분짜리가 있었어요. 대사가요? 네, 그 이제 장면이 그 씬이 시인이 7분짜리. 7분짜리. 그때는 지금 이 디지털이 아니었고 이 매거진 천자 매거진 이만한 걸 달고 이제 찍었는데 이게 이제 10분에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계속 다시 해가지고 24번인가 이렇게 갔던 2,400만 원이요?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네. 예전에는 배우가 준비를 안 해왔다. 그리고 NG를 많이 냈다. 그러면은 너가 영화 한 편 찍었어. 예전에는 그러네요. 제작비가 다 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니 근데 또 배우가 되시기 전에는 현대무용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네. 이 연기 선생님이 현대무용을 해서 너의 무기를 좀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네 무용 학원에 가서 배웠습니다. 당시 그 현대무용 시상식에서 이제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좋으셨었는데 그게 뭐 그 무용 실력을 나이트에서 이제 뿜을 좀. 그 당시는 뭐 나이트가 뭐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예. 또 이제 김준호 이제 형하고 이제 얘기하다 나오는 건데 이제 야,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동욱 씨가 계신 네, 그쵸, 남편 그쵸. 진우 형한테는 이제 있어요. 네, 지태 형님이. 대학교 때 이제 뭐 OT 끝나고 가는 뭐 그런 술자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춤을 추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현대무용밖에. 그래가지고 이제 돌다가 아니 여기 보니까 그 트윌라이트 존이라고 그 당시에 그 테크노 바로 전에 그 이게 유명했던 나이트클럽 노래가 있어요. 트윌라이트 존. 뭐예요? 이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좀 제가 좀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김준호 형의 입을 좀 막아야 돼. 트윌라이트 존. 이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에어로빅 할 때 많이. 예, 맞아. 여기에 톤을 어떻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까요? 한번 좀 해주세요. 한번 이거 힘들게 찾았잖아요. 제가 영어 스펠까지 찾아가지고. 이거 김준호 씨. 어떻게 하더라 이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형이 지금도 계시네요. 예, 살짝만.
이거 이 정도면 됐어. 형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어떤 걸요? 댄스를 해서 방금 한번 좀 토끼춤 같은 거 이거. 아 토끼춤 잘하죠 제가. 이거는 토끼춤의 원조는 이제 바비 브라운이죠. 바비 브라운. 예, 한 번 더 합니다. 요게 이제 토끼춤의 요게 이제 열풍을 불러왔던 80년대. 오. 오. 요게 이제 바비 브라운. 오. 네. 저희들 뭐 토요일 날 전 바비 브라운 보여줬으니까 조셉 뭐. 뭐 아무거나. 네. 갑자기 오, 잘한다. 우와, 대박이다. 됐어. 근데 죄송한데 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입을 내밀고 쳐요? 약간 왜 이렇게 입을 내밀고 쳐? 이거 배웠네 이거. 했어. 이거 배웠어. 야 이거 야. 아, 진짜. 오.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오랜만에 또. 준비됐냐? 가자. 유지태 씨란 배우를 알리기 시작했던 작품이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 그렇죠. 뭐해? 아니, 나와 짜장면 왔어. 동갑. 그 당시 난리 났었어요. 우리 임재원 씨 너를 위해라.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저요? 네. 저도 있어요. 이때 인기가 뭐 그냥 뭐 유지태 씨가 뭐 난리. 와. 와 그때 저 헤어스타일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스타일로. 유지태 씨 헤어스타일도 진짜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솔직히 이거 유지태 씨가 예전에 출연하셨던 영화의 장면이지만 이거 그냥 요즘 그냥 SNS에 올린 사진이라고 진짜. 해도 네네네. 저 패션이나 모든 것들이 뭐 전혀 맞아요. 손색이 없잖아요. 네. 예. 이때는 탈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탈색을 좀 하면 어떨까요? 하고 감독님한테 제가 제안을 좀 드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아람 녹음실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봄날은 간다. 이 이제 영화로 이제 한국 멜로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데 유명한 대사 중에 라면 먹을래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애들립이었어요. 애들이 진짜. 근데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연예인 요즘 그 연애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라면 라면 먹고 먹고 갈래요? 네. 라면 먹을래요? 처음에는 그 대사가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현장에서 뭐 맥주 한잔 할래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라면 먹을래요? 이렇게 딱 맞아. 이영애 선배님이 이렇게 딱 네. 던지셨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야. 이때 그 이제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떻게 네.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혹시 실제로 지금 형수님께도 이 대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연애하실 때 뭔 소리야?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약간 무슨 서로 소리 하는 소원해졌을 거야. 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네. 근데 제 아내는 저하고 이제 광고 촬영할 때 만났어요. 만난 친구예요. 아. 네, 근데 이제 느낌이 너무 괜찮았고 한참 그냥 따로따로 살다가 각자 인생을 살다가. 각자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사귀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사귄 케이스라서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오랜 시간 이렇게 갑자기 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각자 이제 솔로가 됐고, 어.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제 아내가 뭐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있었어요. 유지태 씨 말고. 네. 얘기 굉장히. 아니 근데 뭐 이제 뭐 아니, 네, 근데 어제 이제,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 그럼 뭐 내가 한번 그 의사를 한번 물어볼까? 얘기를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효진이가 널 되게 괜찮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내 스타일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쪽에서. 네, 했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너보다 1000만 배는 더 낫다.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그 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집에 가는 이제 택시 안에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빠랑 사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래요? 그때 이제 뉴욕에 있을 때였는데 예, 뉴욕으로 오면은 뭐 생각해 보지 뭐 이래서 이제 제가 바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러세요? 네? 뭐라 그러세요? 진짜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날 바로 가신 거예요? 뭐 한 이틀 하루 아무튼 빨리 해가지고 갔어요. 그럼 예. 비즈니스 타고 뭐하러 물어봐? 뭐가 중요해 그게? 죄송합니다. 예. 와 근데 사실은 김현주 씨 입장에서는 아예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설마 오겠어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예, 효진이는 사실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럼 원래 어떤 이상형을 좀 이상형은 지금 그것까지 가지 마. 알겠습니다. 가서 그 뉴욕 거기서 스퀘어에서 토요일 낙전 추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좀 고지식해가지고 이제 내가 선포를 했죠. 3년 만나면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아 뉴욕에서요. 네,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유지태 씨 하면은 또 이게 그 올드보이를 빼놓을 수 없어요. 예, 최근에 또 그 우리 박찬욱 감독님, 그렇죠. 우리 네, 또 칸영화제에서도. 송강호 예, 네. 저 형님께서 이거 저 나무주연상 와, 또 그리고 또 감독상. 야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정말. 예, 정말 이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최고입니다, 진짜. 예. 아니 근데 유지태 씨가 대단한 게 이때 그 당시에 요가신 그 이제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 요가를 한 2개월을 네, 이걸 또 배우시고. 원래는 그 장면이 없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가 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미지 뭐 보여줄게 한번 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요가를 속성 과외를 막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물구나무 서기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물구나무 서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근데 난 이걸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딱 보여주신 게 메뚜기 자세였어요. 메뚜기 자세. 예. 그 당시에는 메뚜기 자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없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 근데 그걸 해보겠다고 정말 이렇게 막 노력을 하니까 이제 강호 선배가 그걸 계속 보시면서 아이고 뭐 허리 뭐 꺾으려고? 그만해. 성대모사. 이렇게 유재 씨가 성대모사. 와. 엄청 흡사하시네요. 네, 이제 조금 더 과격하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동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 야, 그 뭐 그냥 피아노 줄로 땡겨 뭐 이렇게 뭐 용 쓰고 있니? 그래서 피아노 줄을 달고 이렇게 연출을 좀 하셨군요. 야 그렇더라도 그게 그렇죠. 몸이 네. 그 동작을 버틸려면은 네네. 그 유연하지 않은 건 안 되죠. 이게 근데 저 유지태 씨가 이게 이제 올드보이 때 2개월 이제 요가 연습했죠. 더 테너 때는 1년간 성악 공부하셨고. 예. 스플릿은 4개월간 볼링 연습을. 네, 맞습니다. 와. 예, 진짜가 돼야 된다. 예, 프로가 돼야 된다. 이런 고지식한 생각을 좀. 그 유지태 씨가 인생의 목표가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배우, 감독 그리고 하나가 더. 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그러세요? 왜 사회복지사가 좀 되고 싶으신지요? 우리 형님도 네. 오랫동안 그 NGO 활동 하셨잖아요. 네. 남 모르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뭐 남모르게가 아니고 다 알려지던데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진짜. 그 아니, 활동을 아닙니다.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제가 관여했던 NGO에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이제 기부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저희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큰 사람인데 좀 사회 환원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저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대학원까지 가셨다고. 그러니까 뭐든 하면 이게 제대로 하시니까. 허투루 하시는 게 없네요. 아니 허투루 안 한다니까요. 네. 네. 그 이제 촬영 때 그 무술 감독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뭐 제작 협회라든지 어떤 뭐 사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약간 쇼크를 먹었어요. 아니 이렇게 10년, 20년을 헌신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아니 저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알고 싶어서 이제 학교에 진학을 했고 비정규직들의 복지가 되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시설 후원을 통해 피해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1000만 시민의 정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아동 같은 경우는 현행 시스템이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무조건 퇴소를 해야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엔 폭력 가정한테 가서 맞고 다시 이제 입소하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집이 필요하다. 이제 YWCA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우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뭐 이렇게 프린트도 만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했더니 패션 브랜드에서 기부를 하겠습니다. 대신 패션쇼에 나와주세요. 패션쇼에 참석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집을 정말 수백 가구를 받았어요.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배우 활동하는 것도 정말 제 자아 실현도 있지만 사각지대의 복지를 또 밝히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유재 씨가 이제 영화계에서 또 밥 잘 사주는 선배로 소문이 자자한데 밥 사주다 카드가 정지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괜찮으신 건지 궁금해서 좀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때는 이제 결혼을 안 했을 때였으니까. 뭐 밥 사는 건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참. 형님도 마찬가지시죠. 진짜 저도 이제 배운 대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결국에는 그의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보면은 항상 후배들 있으면은 정말 저는 아직도 맞아요. 집에 그냥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거 오늘은 택시 타고 가라. 맞아요. 챙겨주시는 게 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때 거를 안 줘요, 안 줘.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너 상황이 나아졌으니 네. 그때 내가 주고 좀 돌려다오. 20만 원만 줄래? 네, 안 줘요. 조금 그런 죄송합니다. 유지태 씨가 이게 한 인터뷰에서 70대까지 섹시함을 유지하고 싶다. 배우로서 멋있는 몸매나 뭐 생각이나 가치관을 좀 섹시하게 좀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혹시 뭐 해외든 국내든 롤모델 있으십니까? 아니면 참 저 배우 멋지다. 뭐 다니엘 데이 루이스도 있었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 우리 뭐 조셉은 롤모델이 있습니까?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자신이 롤모델이에요. 끊임없이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기 때문에 맞아요. 선배들이 뭐라 하더라도 전 집에 갈 때 후한 점수를 줍니다. 맞아요. 다들 혀를 끌끌 차도 본인 스스로 만족하고 가더라고요. 집에 가서 좋았어. 멋있는 말이네요, 진짜. 진짜 멋있는 말인데요, 진짜. 그러니까 저가 어릴 때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혼하지 않을 만한 여자를 만나야지. 그랬었는데 그게 20년 전에 만났었는데 이제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재석 씨는 희원이랑 저랑 헤어지고 클론이 이제 강원래 씨가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긴 뭐하고 해서 동대문에서 이제 제가 장산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동대문 갔는데 이제 오픈하고 그때도 와주시고 그럼요. 저의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너무 기쁘고 이게 그래서 막 감정이입이 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이제 구준엽 씨가 SNS로 깜짝 그 결혼 발표를 하셨어요. SNS에 쓰신 글을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 좀 저희가 준비를. 이게 좀. 저 결혼합니다.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 매듭 못진 사랑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 20년 전 그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번호 그대로여서 우린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늦은 결혼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응원과 축복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이거 정말. 아니 이쯤 되니까 이제 20년 전에 두 분이 어떻게 좀 과연 만났는지도 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제 기억으로는요, 그 소혜련 씨 콘서트에서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희원이는 자기는 거기 간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냥 희원이는 우리가 온 거를 TV나 자기 방송에서 그 친구도 그 당시에 그 MC를 봤었거든요. TV 쇼를 하고 계셨으니까. 예, 그 동생하고 희재하고 그래서 거기서 영상으로 보고 제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뭐 이 사람 너무 좋다, 뭐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스태프들이 저기 프로그램의 MC가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자리가 돼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딱 보고 너무 괜찮다. 나는 첫 만남에. 너무 괜찮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무슨 과일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제가요? 네.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전 망고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요? 망고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귈 때 희원이가 망고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망고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망고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망고를 보면 생각이 나요. 생각나죠. 망고하고 제가 심지어는 이제 거기서 유명해졌으니까 가발도 쓰고 대만 간 적 있어요. 워낙 그때 활동을 또 하셨으니까 정말 거기서 그 사진이 나한테도 있고 희원이한테도 있는데 그거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두 분 다 스타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참 뭐 아까 살짝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헤어지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뭐 연예계에 좀 그런 게 있었기도 하고요. 이제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일하기도 힘들고 뭐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막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분도 진짜 인기가 있고 대만에서 구준엽 씨 인기도 그러니까 진짜 클론의 이 두 분의 그 무대는 저는 지금도 맞아요. 유튜브로 진짜 많이 찾아보는 이유가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이 강원래 형님하고 진짜 구준엽 형님의 이 두 진짜 레전드죠. 레전드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기도 많았고 그만큼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예. 이게 또 우리나라에 두 분이 다 계신 것도 아니고 한 분은 대만에 있고 한 분은 여기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네가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어질다는 너 보장 있어? 야, 너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 지금 할 일 많아. 정리해. 뭐 예를 들면 이런 뭔가 맞아요, 이 상황 맞아요. 속에서 계속 맞아요. 있다 보면 뭐 거의 정확하세요. 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자꾸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인가? 예. 이거는 서로에게 불행해지는 일인가? 그러니까 사실 내 사랑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확신이 자꾸 또, 예. 예, 주변에 의해서 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만 예. 그냥 제가 바보 같던 거죠. 그걸 잡아도 되는데 지금 기억해 보면 헤어지는 날도 기억해요. 같이 밤새도록 끌어안고 울었거든요. 밤새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공항까지 내가 데려다 주고 그러면 헤어지면 안 되는데 밤새 끌어안고 울었으면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니까 제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감당했어도 되는데 그냥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니 혹시라도 시간을 돌려서 20년 전 그 이별의 순간입니다. 네. 이제 공항까지 바래다 줬던 그 순간에 혹시 그 순간으로 딱 돌아가신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안 헤어졌겠죠. 지금 다시 돌아가면. 지금 다시 돌아간다. 네네네네. 나 일이고 뭐고 다 상관없다. 너랑 하고 같이 있고 싶다. 뭐 다 날아가더라도 뭐. 난 다 좋다. 그냥 뭐라도 못 하겠냐 둘이 그냥. 뭐 어디로 도망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내가 그렇게 해서 일을 망치면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해요? 제 파트너는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실 거고 제가 가장이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죠. 미안하다는 얘기 싫어해요. 내가 I'm sorry 그럼 되게 싫어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오빠도 어쩔 수 없지 않았냐 그런 얘기 해줘요. 그래서 너무 깊죠. 너무 깊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보다 희원이가 훨씬 더 마음도 넓고 훨씬 더 대인배고 훨씬 나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서희원 씨가 생방 도중에 눈물을 흘리시기도. 네. 아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 우는 영상 가리고 우는 영상을 봤는데 그때도 눈물이 조금 났는데 그거를 누가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약간 오해를 하셨어요. 오해를 했어요. 왜냐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희원이가 헤어지고 뭐 감정도 안 좋을 수 있는데 계속 저를 약간 커버하는 듯한 저는 얘기할 수 없다. 뭐 이거 약간 뭐 그냥 혼자 안고 가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끝까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습에 저는 진짜 너무 감동도 많이 받았고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서희원 씨가 이제 구준엽 씨를 잊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구준엽 씨, 아 이거 웃음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 뒤에 이게 또 갑자기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 뒤에 이게 또 갑자기 있어가지고. 뭐죠? 근데 이거 우리 작가님들 뭔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할게요. 네네네. 서희원 씨가 구준엽 씨를 잊으면서 길거리에서 구준엽 씨와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남자분 뒤를 졸졸 따라가는 영상도 있다던데 이게 맞습니까? 네, 저도 봤어요. 그 영상 봤어요. 아, 실제로요? 네, 그 영상 요즘에 봤죠. 영국 영상인데 그 따라가는 영상도 있지만 그 옷이 저랑 일본에서 같이 샀던 옷이 있어요. 트레이닝복인데 그거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짠. 그러다가 이제 서희원 씨가 이제 결혼한다는 네. 이 소식을 좀 결혼한 후에 알게 되셨군요. 결혼했구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른 프로 들어가면 또 뭐 MC들이 또 짓궂게 또 옛날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 20년 전에 뭐 서희원 씨랑 뭐 사귀지 않았었어요? 난 안 그랬죠. 안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방송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고. 여기에 지금 그걸 쓰셨잖아요. 이제 그 이혼 소식을 듣고 20년 전 그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봤다. 네. 실제로 이혼 소식을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혼 소식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이혼했네. 그리고 이제 사진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네, 네. 혹시나 뭐 연락이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전화를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못 해봤죠. 그리고도 뭐 뉴스는 봤지만 뭐 남자친구가 생겼다, 뭐 결혼을 했다, 아기가 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묻어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용기를 냈죠.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이제 전화가 울렸을 때도 가슴에 한번 철렁. 받았을 때, 네. 받았을 때. 서로 받았을 때 저는 진짜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가 뭐라고? 하이, 네. 워스 꽝토. 그 잘 지냈냐는. 네, 아니 워스 꽝토는 그때 별명이 꽝토거든요. 광토가 뭡니까? 빛나는 머리. 광도. 빛날 강의 머리도. 어떻게 그냥 말하면 대머리. 광투가. 네, 근데 그때 활동할 때도 나 워스 꽝토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 광투다. 네. 워슈 광투 얘기했을 때 형수님 뭐라고? 우리 희원 씨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야 희원이 그러죠. 한국말로 했어요 그때. 그래요? 나야 희원. 나야 희원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에 뭐 또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래서 뭐 잘 지냈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날은 끊었는데 또 너무 통화가 하고 싶어서 꺼리를 막 만들었죠. 그렇지, 꺼리가 있어야 돼요. 꺼리가. 뭐 괜히 이렇게 찍어가지고 날씨가 오늘 좋아. 이러고 오늘 한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 묻어뒀던 사랑이 이게 드디어 확 올라온 줄 알았는데 예? 그냥 대화 몇 번 해보고 20년 전에 바로 돌아갔죠. 그래요? 서로. 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이후에 몇 달간 영상 통화하시느라고 핸드폰을 거의 붙들고 사셨다고. 네, 그죠.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랑 주변에서 아마 이게 이 사랑을 하는 분들은 얼굴 표정이 좀 바뀌어요. 아니 구준엽 씨가 결혼을 하자고 무지하게 좀 졸랐다고 얘기를.
결혼을 안 하면 언제 만날지 몰라서 코로나라서 지금 뭐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너무 보고 싶다. 근데 이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1, 2년 더 갈 수도 있고 결혼하면 내가 갈 수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흔쾌히. 바로 네, 솔직히 시원이한테도 모험이잖아요. 바로 이혼했는데 또 다시 나 때문에 또 아픔을 얻을 수 있는데 네. 그냥 저를 믿고 이렇게 해준 게 너무 고맙죠. 야. 너무 고맙죠. 네. 아니 그 저기 뭐 이 결혼하자는 얘기도 영상 통화로 하신 거예요? 네, 거의 프로포즈 하다시피 그냥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영상 켜고 나겠지. 뭐 이런 거 좀 했죠. 형이 많이 바뀌었네. 이걸로 나를. 그랬더니 희원 씨가 뭐라고? 너무 좋아하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럼 오빠 우리 결혼하면 결혼 반지는 우리 좀 특별하게 문신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보여주고 형수님도 이게 있어요. 있죠. 희원 씨도. 그래서 제 사진을 일단은 그 배경 화면도 형수님 사진이고. 야. 사진. 이게 두 분이 한. 야야야야야야. 야. 와, 예. 요거 살짝 이렇게 해서 요렇게. 두 분의 손가락이. 손이 엄청 하얗죠. 예. 그 사진도 좀 있으시던데 엄마 사진. 네. 저희 투샷을 너무 안 보여드려서 이거는 일단 20년 전. 이건 20년 전이에요. 야, 엄마 보여드려도 됩니까? 그럼요. 확실히 진짜 하얗시네. 제가 너무 시커멓고 너 진짜 미인이시다. 야. 천사 같죠. 좀 천사. 예. 진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도 지금도 너무 예뻐요. 이야. 지금도 진짜 지금도 참 두 분 너무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너무 잘 어울려요. 요거는 결혼 신고하는 날. 야, 이게 두 분이 저 혼인 신고하는 날. 신고하는 날. 대만에서. 야. 참 정말. 진짜 진짜 너무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참 축하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거 처제가 프로 나간다니까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상 편지를 저한테요? 이 친구도 대만에서 네. 굉장히 잘 나가는 MC거든요. 여자 유재석이라고. 대만 여자 유재석이라고 MC로 되게 잘 나가는. Hello, Leoba. I'm Koos Choje. 처제. I want to tell you, I love you so much. Your show is super good, amazing. You're so charming, so charming. 톤 자체가 굉장히 재밌으시네. 재밌으시다. 역시 우리 업계에 계시니까 같은.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네. 제가 영상 편지 나중에 영상 편지 잘해주시면 드려야겠네. 제가 너무 드려야죠.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안 보여드릴 건데 영상이 있긴 해가지고 그거를 그 희원이 매니저가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찍었어요. 근데 저도 보고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20년을 진짜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 만나니까 왜 갑자기 또 눈시울이 그냥 생각만 하면 옛날 생각만 하면 그냥. 네. 어떤 생각을? 아니 희원이랑 이렇게 그날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지금 그게 갑자기 자꾸 올라와가지고 끌어안고 한 30분 울은 것 같은데 그날도. 만나고 나서요. 만난 날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고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냥 딱 보자마자 후루룩 20년 전으로 가고 막 모든 게 막 주마등이 막 확 지나가면서 막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보자마자 이렇게 탁 안았거든요 같이. 그래 한 30분 울은 것 같아요 같이. 헤어지던 마지막 날도 두 분이 함께 울었고 또 20년 만에 만난 그 첫 순간에도 이렇게 함께 두 분이. 참.
그리고 희원이는 이렇게 아직도 소녀 같은 게 이렇게 좋으면 막 달려서 이렇게 막 안겨요. 근데요. 아 이런 모습 처음이네요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첫 만남에 그 형수님이 네, 달려와서 딱 안기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냥 그게 아 진짜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아.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근데 지금 이제 막 행복이 막 최고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지금은 막 마음껏 표현해도 막 그러는데 이거 한 2, 3년 뒤에 이거 혹시 뭐 아 내가 왜 저랬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저는 너무 시간이 너무 지체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표현하다가 죽어야겠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죄송한 게 너무 아니야. 사랑은 이래야 돼. 네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딱 보는 순간 약간 멋쩍잖아요. 약간 살짝 그랬는데 저도 용기를 내서 앞으로 갔더니 희원이도 확 와가지고 탁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 안으면서 생각했죠. 아 역시 이 여자야. 희원이 사랑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그래서 같이 있으면 막 사랑이 막 묻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기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사랑해주고 싶지 이걸 나 좀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해볼까 뭐 이런 거 물당을 해볼까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매일 표현하면서 우리 희원이한테 듬뿍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다 나중에 희원이가 흰머리가 나던 내가 볼 땐 더 귀여울 것 같은데 라고 상상하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즐겁게 늙어가는 상상을 해보곤 하죠. 커플 타투도 지금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구준엽 씨가 서희원 씨의 이름 대만의 위도 경도까지. 타투 보면 닷 있잖아요. 닷. 네. 네네. 닷에 이게 리본을 달아가지고 그 대만의 위도 경도.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내 정착지가 된다. 이런 의미로. 아 이거 국민 사회가 이게 또 예. 야. 그리고 이쪽 뒤에는 이제 그 희원이 별자리 리브라. 그 여기는 희원이 이름. 원래 이름은 태투이스트들이 잘 안 해줘요. 애인 이름은. 왜냐면 바뀔 수 있으니까 애인 이름들은. 그렇죠. 근데 저는 안 바뀔 거니까. 그렇죠. 자,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뉴욕 예술계를 뒤흔든 아티스트 우리 니키 리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0년대 뉴욕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사진을 전시를 했고 감독과 출연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상영회를 연 뉴욕이 인정한 아티스트다. 제가 이걸 항상 할 때 제 소개를 해요. 저는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설명을 해요. 괜찮다면 같이 사진 찍고 나랑 같이 친구해서 어울려 다닐 수 있냐.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 같으면 오케이. 이들하고 같이 이제 사진 찍고 친구 만들고 놀러 다니고 이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한 프로젝트당 3달에서 4달 정도. 이건 뭐죠? 이거는 스윙어스 프로젝트예요. 이건 또 뭐예요? 네, 이거는 스윙 댄스를 배우신 네, 겁니까? 스윙 댄스. 1950년대 40년대 이때 미국에 스윙 댄스 많이 추잖아요. 50년대 복장을 하고 스윙 춤을 추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있어요. 이 춤을 또 배우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것 때문에 손바람이 났어요, 세상에. 아 근데 왜냐면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네. 막 춤추시는 분들 보면. 이거를 하는데 제가 거의 매일 4시간씩 춤을 추고 끝나고도 또 매일 춤추러 다니고 그래서 야. 굉장히 제가 재밌어 했고 좋아했던 프로젝트인데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펑크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스윙어즈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복장을 하고 거리를 걸어가면 같은 동네니까요. 뉴욕이 크지는 않으니까 이 펑크 친구들이 앞에서 걸어와요. 그러면 나보고 니키 이러면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왜냐면 내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 길에서 이제 막 얘기하고 서로 인사하고 스윙어즈 친구들이랑 하다가 같이 그러면은 한국 노래방을 가자. 같이 펑크와 스윙이. 네. 그래서 한국 노래방을 가서 펑크 애들 이쪽에 앉아 있고 스윙어즈 애들 이쪽에 앉아 있고 나는 앞에서 김수철 씨 노래 부르고. 김수철 형님. 그리고 애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정말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이것도 뭐야?
이거는 시니어스 프로젝트라고 제가 여기에 있는데 할머니 쉽게 말해서 할머니 프로젝트예요. 아, 어르신들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좀 찍으신 거.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찍을 때는 이제 공원 같은 데 가시면은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으면서 처음에 저도 밝혀요. 저는 학생이고요, 할머니.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제 막 이러면 아,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2차 대전 얘기부터 나와요. 자기가 러시아에서 어떻게 건너왔고 뭐 다 얘기가 이제 하루 종일 그걸 앉아서 이제 듣고 뭐 같이 뭐 좀 먹고 막 이제 그러고 집에 갈 때쯤 돼서 제가 이제 그럼 오늘 너무 고맙다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하고 막 이제 인사를 하면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얼마나 손자가 보고 싶니 이러면서. 아, 부모가 되셨구나. 아, 할머니로 똑같은 할머니로 생각을 하시네. 네,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들에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네, 얘기하다가 보면 네 그렇게 말씀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뉴욕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네. 뭐 젊은이로 또 한 3개월. 네. 그때 당시 용어에 여피라고 있었어요. 맨하탄에서 어쨌든 예 고소득으로 뭐 월가 같은 증권가에서 일하고. 아, 그걸 여피라고 네, 했나요? 그 당시에는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잘 입는 뭐 그런 수트 정도.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슈트에다가 뭐 네, 약간 네. 그 운동화. 네, 그 당시엔 네. 치마에다 운동화. 치마에다 운동화. 아, 맞아. 이렇게 정장에다가 네, 운동화. 홀리우드 영화 이런 거. 아, 뭔지 알. 뭔지 알아요. 맥라이언 예. 이런 거 있어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네. 맥라이언. 그렇죠. 약간 맥라이언 느낌 좀 있으신데요, 작가님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좋은데요. 아직 왜냐면 그건 헤어스타일이 제가 어디서 많이 봤다 해도 맥라이언 느낌이 있으세요. 네, 저 80년대를 좋아해요. 아, 그죠? 네. 뭐 좀 에피소드 없으세요? 이상하게 옆이만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해피아워에서 그냥 맥주 마시고 뭐 일하고 약간 별 에피소드가 없는 거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뉴욕 월가에서 근무하고 굉장히 뭐 돈도 소득도 높고 많은 분들의 또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움을 살 수도 있으나 막상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일에 치여 있어서 맞아요. 별다른 일상의 네. 에피소드가 없는 맞아요. 삶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네. 일을 많이 하니까 고소득이죠. 어떻게 보면 또. 맞아. 하게 다 하실 수가 없구나. 돈이 많은 만큼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 많이 없으시죠? 네, 저도 많이 없죠. 돈은 많으시죠? 돈은 많죠. 작품의 첫 전시가 뉴욕 타임즈에 이게 실렸다고 그래요. 네, 네. 첫 전시는 뉴욕타임즈에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제가 전시를 할 때마다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를 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거는 2페이지를 할애를 해주셔서 한때 루머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요? 무슨 뉴욕타임즈 손녀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기사도 나올 수가 없다. 네. 아, 작가님 그 작품이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가 됐어요. 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도 영구 전시가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작가님 작품을 그 미술관에 산 거네요. 그렇죠. 야, 그러면 대박이다. 야, 그러면 대박이다. 얼마지는 조금 나중에. 나중에. 아, 아이고 이제 근데 그러면 부자시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궁금하다. 이게 저 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태호 씨하고의 만남이 두 분이 진짜 약간 그 영화 속의 한 그쵸,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예. 제가 길을 밤에 걷고 있었는데 태호가 서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생긴 사람이 떡하니 뉴욕이요? 네, 아, 뉴욕이요. 네 앞에 떡하니 서 있어서 제가 너무 잘생겨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보통 눈이 마주치면 한 사람이 눈을 피하잖아. 그쵸, 거나 그쵸. 이러잖아. 근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웬 떡이냐. 그 당시의 감정이. 네.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눈을 안 피하고 뚫어지게 어. 쳐다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했죠. 그래서 저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태호 이상형이 좀 작고 통통한 여자
였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상형이 걸어오니까 뚫어지게 쳐다봤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뚫어지게 두 분이 쳐다보고 스쳤죠. 아, 그대로 시작했어요. 네, 스쳤고 저는 그때 이제 동행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딴 데 갔었다가 계속 생각이 나요. 나서 그 앞으로 다시 나중에 돌아왔는데 네. 없었죠, 그 길에. 당연히 없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독일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저 안에 있다,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직감이. 그래서요. 그래 들어갔죠. 그랬더니 있었어요. 아, 태호가 네.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서 뭐 그렇게 된 거죠. 이번에 좀 웃음이 상당히 좀 이게 제 찐 웃음이거든요. 예. 니키와 태호 이렇게 만나나요? 네, 근데 이제 뉴욕에 여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얼굴이면 누구나 대시를 할 만한데 그 사이에 없었었냐 그랬더니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눈치는 계속 줬다는 거예요. 사실 다들 너무 잘생긴 남자한테는 조금 말을 거는 게 약간 근데 저만 그냥 걸었던 거죠. 근데 그게 가장 태호한테 있어서 어필이 되는 지점이었어요. 혹시 우리 작가님 뭐라고 가서 얘기를 걸었습니까, 맨 처음에? 일단 그거부터 하긴 했어요.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근데 한국 사람이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동행인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동행인에게만 자꾸 얘기를 걸더라고요, 태호가. 근데 그게 제 눈에는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본인을 때문에 들어온 걸 본인이 알고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사실 반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요? 네, 배려를 해주는 모습. 그 느낌이 네. 야, 참 정말 또 첫 만남의 한 편에 이제 영화 같다 얘기를 드렸는데 만나면서 더 영화 같은 일이 좀 있었다 그래요. 제가 그 독일 음식점에서 한 3블럭 떨어진 곳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벽돌집의 2층이었는데 그 샹들리에가 달려져 있었는데 길에서 지나가면 이제 샹들리에가 보여요. 예, 근데 태호가 매일 거기를 새벽에 퇴근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샹들리에가 켜져 있는 걸 봤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곳은 따뜻하고 안락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거기가 네. 이제 우리 작가님이 사는 예, 집? 제가 살던 집이었죠. 이게 뭐 저는요 현재 지금 혼자 이렇게 지내고 네네. 있는데 진짜 결혼 상대자를 만나면 네. 뭐 종소리가 난다. 종소리는 안 나도 저 3번 만나고 결혼하겠구나라고 알았어요. 3번 만나고요? 네. 어떻게요? 그냥 느낌이 왔어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호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말을 잘 들어주면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년미가 있었고, 전 소년미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 소년미. 네. 영화 같은 근데 이야기가? 사실 예. 누구에게나 다 만나면 영화 같아요. 왜 하필 그 친구가 맞아요. 걔를 소개시켜줬고 왜 하필이면 거기서 버스를 놓쳤고 진짜. 왜 하필이면 내가 맞아요. 같이 그 바를 갔을까. 예. 내가 사실 그때 맞아요. 나는 그 소개팅 나가기 싫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대신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태호 씨가 이제 미국에서 네. 배우 활동을 네, 시작을 했죠. 하신 거구나. 네. 뭐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또 오디션 보시고 네, 그랬죠. 그러셨구나. 네. 대단하시네. 네. 근데 이제 돈 번 거 사실 한국 와서 10년 있었거든요. 근데 뭐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다 썼어요. 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이게 뭐야? 갑자기 지금 그 남편 뒷바라지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러게요. 예? 아니 왜냐면 무명 생활이 길었어요. 태호가. 태호 씨가. 네, 15년인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한 10년이었으니까요. 네. 뭐 벌어오는 벌이가 하나도 없고 사실은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네, 네. 그래서 영화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작업을 그만두고 한국 와서는 이제 진짜 영화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시나리오만 계속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금했던 돈 다 야금야금. 근데 제가 그게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계산했거든요. 그러면은 뜰 수 있겠다. 태호 얼굴에 왜 못 뜨겠나. 나름 아까 뭐 3개월처럼 태호 프로젝트는 한 3년 걸린다. 3년 영화 태호는 3년 딱 봐서 뜬다. 뜬다. 예. 안 떠요. 안 떴어요. 안 떠요. 그래서 한 이제 5년, 6년 지나니까 약간 위기의식이 오더라고요. 큰일 뭔지 났네. 알아, 뭔지 이제 알아. 이거 내가 견딜 수 있는 있을까? 기간이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한 7, 8년 되니까
와 이거는 영원히 이렇게 될 건가? 아, 이제 그럴 수 있죠. 무섭기도 하고 그때 마음을 다 내렸어요. 평생 고생을 하겠구나.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이거. 네네. 그럼 어차피 본인 인생이니까요. 본인이 해야 될 거 해야 되니까. 쉽지 않네. 근데 이거 참 네. 이거 쉽지 않은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본인은 또 막 알바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당연히 그게 또 다르구나.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니까 엄청 성실한 친구니까. 근데 제가 못 하겠어요. 왜요? 힘들어도 너의 소년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풍파에 치이면 얼굴이 너의 소년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풍파에 치이면 얼굴이 내가 침 아프게 꾹꾹 쌀 거야. 야 태호. 태호 내 다시 만나면 이 얘기 좀 해야겠다 내가. 왜냐면 그게 너의 매력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네 매력을 가지고 어떻게 어필을 할 거야. 나는 지금 작가님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막 알바를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타고는 제가 맞으면 돼요. 사랑이다, 사랑. 태호 너무 좋겠다. 작가님이 다 막아준대잖아 파도를. 근데 태호는 내적으로 저를 막아줘. 그래요? 네, 제가 뭔가 이렇게 멘탈이 붕괴되거나 힘들거나 할 때 너무나 든든하게 인내심을 갖고 저를 항상 지탱해주고 힘들었던 지점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오후 4시만 되면 막 울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네, 그랬더니 옆에서 항상 자기는 평생 4시에 울면 옆에 4시에 있어주겠다고 뭐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매일 요리해주고. 태호가. 네네. 그래서 저는 외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잘 맞는구나. 잘 맞는구나. 네. 잘 맞네요. 멋있어. 근데 아니에요. 그게 매력인데 그 매력을 지켜야 배우로서 잘 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우리 또 조셉은 외롭게 혼자 풍파를 다 맡고 있는데. 풍파를 맞았어요. 휴대폰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눈이 뚫리신 거예요. 제가 이거 맞고 얼마나 서러운지 내가 아침에. 그래도 소년미 안 읽고 잘 계시네요.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올해 40이 됐는데도. 네, 애기 같잖아요. 약간 마음도 그렇고 아직 저는 그냥 한 17살? 네. 너무 설레고 모든 게 좋아요. 17살인데 시계 너무 좋은 거 찬 거 아니에요? 아당당당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요. 아당당당. 그래도 그러면 지금 그래도 좀 많은 분들 사랑을 이제 받고 있고 네네. 또 많은 분들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네네. 좀 기분이 어떠세요? 감사하고요. 되게 오래 걸렸구나라는 감회도 있고 지금부터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니까 그걸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네, 그쵸. 너무 좋아요. 그걸 보는 게. 진짜요? 네. 근데 저도 하기 싫은 거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되게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커리어가 거의 정점, 그러니까 뉴욕에서 어쨌든 그때 다 놓고 온 거예요. 한국에를 와서 그래서 10년 동안 시나리오 쓴 것만 해도 5개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하고 싶은 걸 꼭 한다는 게 힘들어요. 무슨 현실도 그렇고 네, 힘들어요. 그럼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사실 이걸 내가 함으로써 많은 걸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계산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용기도 내야 되고 사실은 맞아요.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다 안 됐죠. 다 실패를 하고 뭐 캐스팅까지 갔다가도 엎어지고.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남이 보면 실패죠. 실패고 뭐 그동안에 뭐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 논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했는데 실패라고 해도 저는 내적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계세요. 중이에요. 네네. 지금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가 되고 있군요. 그 글로벌한 프로젝트로 제가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Two Monks인데 이게 두 스님. 그래서 외국 스님이 한국에 와서 겪는 일들 뭐 이런 거예요. 네네. 지금 캐스팅 과정이 캐스팅 있어요. 과정? 네네. 근데 캐스팅이 돼야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또 저 작품화가 좀 빨리 돼가지고 한번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또 한번 좀 바라봅니다. 기원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자주 하는 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오늘 안 쓰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뭐냐면
아 웃겨. 아, 그러니까 웃기면 웃버릇처럼. 예 웃기면 막 웃으면 되잖아요. 근데 웃으면서도 아 웃겨라는 말을 해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그리고 그냥 아 웃겨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진지하거나 힘든 일 있을 때도 아 웃겨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이게 좀 가벼워져요. 아 그냥 웃기네. 뭐 뭔가 삶이 좀 이렇구나. 심각한 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네. 아 웃겨. 네. 어이가 없네. 뭐 네, 이런. 네, 그냥 아 웃겨. 어이가 없네. 네.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통의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을 보내고 싶으신지. 이게 너무 답이 정해졌는데 뭐 태호한테 보낼 텐데요. 뭐라고 보내실 것 같으세요? 곧 보자. 곧 보자고. 네, 마지막 문자인데요? 네. 그냥 곧 보자.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마지막 문자 그러면 이게 약간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 사랑했어, 고마워,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곧 보자, 뭐 그러면. 다시 보자, 뭐 이러면은 그걸 보면 계속 마음이 이렇게 약간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간 볼 그렇죠, 그 또. 희망을 가질 수 네, 있으니까. 네. 20년차 영화 감독이자 10년째 예능 유망주인 무비테이너 장항준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제 무비테이너라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이제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죠. 네네. 김은희 작가님 나오신 편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뭐 저는 그렇게 방송을 잘할지 몰랐어요. 나와서 또 얘기 잘하셨거든요. 또 이 카드 얘기를 할지 몰랐고. 거기서 카드 얘기하죠. 카드가 화제가 됐죠.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장항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장항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아니, 저희 남편이. 나는 제 3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분이 쓰시는 카드가 약간 가격대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자꾸 와인바 가지?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제가 이렇게 좀 뭐 인생을 장항준처럼 뭐 그렇게 맞죠. 그 이후로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죠. 네. 그 이후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 또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도 저하고 이제 통화를 가끔 하지만 감독님이 야 사람들이 나 노는 줄 알았는데 나 되게 바빠. 제가 그 바빠요. 얘기했죠. 제가 그 얘기했죠. 왜냐면 사실은 그때 카드도 제 거와 기분 씨 걸 같이 써요. 왜냐면 이거 너무 한쪽만 쓱 쓰면 자기도 사람인데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쓱 조절을 해야 돼요.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조절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저 감독님이 혼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도 김은희 작가님 걸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글쎄 그게 나도 사람인지라 글쎄 가족이지만 내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가끔 가다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랑 선물 받고 싶은 거는 좀 다르죠. 그렇지 그게 다르죠. 그거 다르고 그리고 제가 또 김훈 씨 카드를 썼지만 또 제 카드를 우리 장모님께 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드리죠. 또 이야기는 몰랐네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추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맞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니까 이게 조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얻은 별명이 이제 뭐 신이 내린 꿀팔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와, 근데 진짜 순간 신이 내린 꿀팔자. 꿀팔자.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네요. 그것의 이제 원료를 따지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좀 늦게 낳으셨어요. 위에 이제 형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근데 약간 좀 그렇죠. 장항준 감독님 좀 귀요미 있어요. 귀여움이 약간 있어요. 귀염상이야, 귀염상. 어렸을 때 대단했죠. 근데 이 귀여운 애를 봤는데 얘가 너무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을 못 쓰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이름을 못 쓰고 숫자만 썼어. 아버지가 네. 숫자는 알고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날 밤에 1, 2, 3, 4, 5, 6, 7, 8, 90을 배웠어요. 제가 저랑 나이가 같은 사촌이 4명이에요. 4명. 근데 이제 다들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나만 너무 공부도 못하고 평범원이야. 근데 이렇게 제사 때나 같이 명절 모이죠. 때 다 모여가지고 시험은 잘 봤어. 너 몇 등 했어?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보시는데 그래 사실 공부 못할 때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본인이 그래요. 제일 속상하거든요.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최악의 어린이?
못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나는 왜 걔네들 반도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울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툭툭툭 두드려 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도 공부 못했어.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래도 아빠 사장 됐잖아.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좀 저기 좀 모자란 애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대구에 있는 점집을 다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얘를 왜 걱정하냐? 얘는 인생에 고통이 없고 행복만이 가득해요. 평생 사람들이 버는 돈 생각도 못한 돈을 벌 애다. 우리 엄마가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미친 아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점쟁이가 남의 얘기라고 막 한다. 그랬는데 용하다는 점집에 가는 데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 역시 이런 미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제가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드디어 시작됐나? 그녀들의 어떤 그 예언이? 예언이? 응. 근데 아니야. 감독이라는 게 매년 영화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다 또 안 되다 가다 안 되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준아 맞았다. 왜요? 김은희의 이제 김은희의 성공과 더불어서 그녀들의 예언이 맞았다. 네, 그렇게 시작된 거죠. 우리 뭐 또 거장 장항준 네. 감독님하고 제가 또 작품을 해본 입장에서 뭐 우리 한 작품 했죠. 한 작품을 했기 예. 때문에 오케이. 자, 유부장 가자. 네, 좋아요. 저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장항준 감독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감독님으로서 바라본 유재석이라고 하는 배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유재석 씨가 이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세계관과 사회를 바라본 시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본에 대한 독해력이 뛰어나요. 이 인물의 목표, 대목표와 소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씬의 목표, 이 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쵸. 사실은 갑자기 공부해서 알 수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쌓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유재석 씨는 그걸 좀 타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도 같이 이렇게 좀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유재석 씨는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잤잖아요. 많이 못 잤죠 그때. 잠을 못 자는데도 운동을 가서 막 2시간, 3시간 하고 맞아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유퀴즈 해가지고 또 유퀴즈 잘 되고, 그렇죠. 조세호 씨 같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 분들 다 유재석 씨가 뭐 매개 살리는 거 아니지만 아니지만이에요. 아니지만 다들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제일 편한 건 사실은 집에서 누워서 유퀴즈를 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 박수 한번 줘요. 야, 유재석! 유재석!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박수를 받으니까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아니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경제를 돌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 많이 한다고. 기부를 유재석! 아니 사람들은 근데 감독님 굉장히 저는 또 유재석 씨의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촬영 현장에 가면 광고를 한번 찍으러 갔는데 어떤 감독님이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유재석 씨를 봤는데 뭐 땀을 흘려야 돼서 물을 뿌릴까 했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뛴다고 해서 땀을 막 이렇게 거기서 야 진짜 보통은 이제 땀을 흘리기 위해서 이제 뿌릴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했더니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이런 거를 딱 들어올 때도 스태프분들한테 거의 뭐 선거를 3일 앞둔 사람처럼 맞아. 근데 맞아. 그 보조 출연자들 같이 나온 분들 있잖아요. 진짜. 끝나면 나 무슨 너 대통령 순방 간 줄 알았는데.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이고. 감독님이 자기의 또 끝판왕이라고 본인 이름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일단 네이버. 그리고 이제 트위터.
에 장항준을 검색을 하면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걸 검색하는데 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야, 장항준으로 하루를 여는 거네요. 장항준이 아침은 장항준이 열어줘. 네. 아침 자체를 창문을 장항준 하면서 열고 장항준 하면서 닫는. 장항준 열면 또 그 새들도 항준. 장항준이 끝나면 이제 김은희 작가로 검색을 이제. 이게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나는 진짜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깨자마자 탁 앉아가지고 막. 진짜요? 그리고 딱 해서 밥 먹을 때 TV 잠깐 틀고 밥 먹고 바로 하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요. 일을. 돈을 쓸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 써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독님이니까. 저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김은 씨가 저랑 어디 갔다가 밖에서 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안 그러는 건 너무 안 그러는 건 알지만 오빠 아둥바둥 하지 마. 아둥바둥 급하게 뭐 하지 마. 오빠 편하게 살아. 나는 돈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오빠 다 내게 오빠 거야.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김은희 씨나 저희 딸이나 참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김은희 씨가 잘 돼서가 아니고 은희는 너무 그냥 착하고 해맑았어. 그리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김은희 씨를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무슨 얘기를 솔직히 아니 옛날에는 막 불꽃처럼 예전과 비하면 예전과 비하자면 지금 결혼한 지 20몇 년이 됐어요. 20몇 년 누가 사랑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말을 좀 오해 없게끔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아주 가벼운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아내분과 따님이 같이 물에 이렇게 빠졌어요. 네. 어느 분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딸을 구하겠습니다. 가마 저희 아내가 빠지면 각 제작사에서 다 구하러 뛰어들 겁니다. 막 UBT 다 뛰어듭니다. 제작사. 작가님한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감독님한테도 한번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요? 야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딴 거 왜 물어봐? 현실적이다. 딱 질색이야. 짜증나 진짜. 왜 그래 분위기 깨게 진짜. 너무 싫어. 이혼해. 아이고 거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가요?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좀 이 정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독님 이 정도. 그 정도. 이게 부부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TV를 봤을 때 웃는 포인트가 같아야 하고 분노하거나 슬픔의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일상이 즐겁고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는 건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같은 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은희 씨하고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장항준 감독님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의 인생을 좀 만족하는 편인지.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족하죠. 그래요? 저는 너무 과한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저희 딸내미랑 특별히 일이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일 밤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을 나가지고 이제 광화문에 사니까 막 경복궁 그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이렇게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돌면서 윤서야 지금 너무 좋지? 아빠랑 엄마랑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그렇지. 다 너무 좋지? 그거 아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엄마도 잘 되고 너무 좋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도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 근데 윤서야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 맞아. 근데 아빠는 그게 언제 올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너도 이것들을 지금 즐기되 나눠야 이것이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했었으면 좋겠어. 뭐 반드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이. 아니야. 아주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니야. 아이,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야,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야매 삐끗한다. 이 뭐예요, 이게? 그 김은희 작가님이 들으면 아니, 이게 아니고 참-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술 먹을 때 오빠 좀 두렵다. 왜?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는 뭔지 알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김은희 작가님도 그때 나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죠. 예. 조금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불행이라는 게 예측할 때는 오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걱정했던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 그 불행은 인파 속에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떠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등 뒤로 옆에 와 있지. 다가와서 등에 무서워. 칼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서웠어 지금. 네. 표현이 너무 무섭다. 아 그랬어요? 예. 김은 씨 남편이라고. 여기 스토리텔링이 이거 멋있다.